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인터넷 등 주요 업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0.32% 하락했습니다. 이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117.52포인트 상승한 16,518.54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0.49포인트 오른 1,878.21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09포인트 하락한 4,067.67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달보다 2.12포인트 내린 6,796.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일 대비 53.77포인트 상승한 9,521.3을,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18.37포인트 오른 4,446.44를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나섰지만 투자자들 사이에 관망세가 남아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시장에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안보협력기구 의장인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11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의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를 미국 경제를 위협할 새로운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에 부합할 때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지난 4월 실업률 6.3%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겨울 혹한으로 인해 전문가 예상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분기 생산성이 연율로 1.7%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생산량을 평균 내서 집계합니다. 겨울 혹한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줄었다고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소비자 신용이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3월 소비자 신용이 175억 달러 증가하며 2013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는 155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2월 소비자 신용은 당초 16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증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율 기준으로는 6.7% 증가하며 전월에 5% 대비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맞서면서 힘겨루기가 이어진 끝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옐런 의장의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거라는 발언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나스닥의 기술주들 또다시 하락하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8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940을 내줬습니다. 외국인 닷새째 매도하고 있죠. 또 원달러 환율은 1030원대 아래로 내려가자 수출 관련주들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길인데요.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펀드맨저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문제는 코스피 지수가 악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제 1940선을 내줬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102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최근에 제가 어버이날 선물을 서울경제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서울경제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을 배우고 싶어도 연세가 많아 못 배울 것 같다. 그리고 선물을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을 위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만 선물을 배우면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선물 교육을 서울경제와 더불어 무료로 30분 선착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0세 이상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고요. 60세 이상 선물 1일 완성 교육을 제가 보통 이런 거 30만 원 정도 가는데 무료로 30명, 장소가 좁아서 30명 한정으로 서울경제와 더불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일 날 11시부터 1시 사이에 선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들 참석하셔서 어려운 선물 쉽게 선물을 쉽구나 하는 교육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서울경제로 지금 선착순 30명이니까 우떡우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주식의 하락은 외부의 충격보다는 우리 내부의 이제 선물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트랙을 보였죠. 외국인들이 어제 공격적인 매도,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이 252, 손익분기점이 어제 같은 경우에 200,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280억 읽고 있다가 어제 260억을 땄습니다. 500억을 땄어요, 한목에. 외국인이 500억을 따면서 금융투자가 600억을 따고 있다가 300억을 잃으면서 금융투자에서 외국인으로 갔다. 특히 외국인은 하방 쪽으로 밀어버리면 돈을 더 먹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이냐면 우리 개인들 돈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어제 하루만 869억을 잃는 이 대참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 마음을 가볍게 하면서 빨리 정리하라 했는데 끝까지 정리를 안 함으로써 조금 많이 가슴이 아플 걸로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다.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반등할 국면이 나온다. 어제 제가 볼 때는 언더슈팅이거든요. 그 언더슈팅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피봇 자체가 어제 굉장히 하방으로 이탈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반등 국면이다. 반등 분명히 할 걸로 예상했다. 뭐 때문에 빠졌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것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또 필요 없고 저는 오늘은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이에 코덱스 인버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예, 인버스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많이 나는데요. 오늘 인버스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인버스 전량 매도하고 코덱스 레버러지로 전부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어려운 장에 어쨌든 간 5% 정도 수익이 났으면 땡큐라고 인사를 하면서 코덱스 인버스를 레버러지로 교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린 종목들 거의 여러분들이 우량주도 10%에서 15% 정도 물리고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있으면 돈 다 먹는다.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매국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가가 급락 나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등 시점이 충분히 있다. 특히 조선 관련주들이 급락했는데 원화 강세가 오래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화 강세가 주식에 호재닥했던 분들 몇 명 있는데 그건 정신없는 분들이고요.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가
정부가 어쨌든 1930원 지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뭐 떨어지면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301일평 여러분 301일평 하방 이탈 후에 주가 자체의 음봉인데 다시 301일평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제가 300일 쓰니까 뭐 280일, 200일, 210일 짝퉁 이평선을 여겼다. 짝퉁 이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일 이평 자리에서 주가 자체는 다시 모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20일 이평과 지금 캔들 차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반등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 구름 변곡은 절대 변함이 없다. 여러분도 이번 새삼 느꼈을 겁니다. 일목균형표에 구름 변곡은 지나간 구름이지만 구름 변곡이 오시면 무조건 꼼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60세 이상, 부모님들 무료 강좌에서도 일목균형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만 무료고 주민등록증 지참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의 주식 자체는 방금 301일평 있는 선행스팬 2가 있는 자리까지는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 진정한 복지 국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인데 2100포인트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도 추가적으로 간닥한 X들은 다 어디 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내 방송 이후에 또 어떤 말로 변명할지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계속 있을 것이다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 반등 후에 계단식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금 자리에서 공매도는 절대 안 된다. 매도는 안 된다. 이럴 때는 외국인을 좋은 일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차익과 비차익에서 4,500억 매도 그리고 총 외국인들이 9,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우리 개인들만 어제 죽어났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오늘 또 차익과 비차익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이 오랜만에 일본 장의 하락에 동조돼가지고 빠진 그런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 선물이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옵션 영향에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옵션이 단기적인 영향은 오늘로서 끝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코덱스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전제 주식에 적극적인 매수에 오늘은 동참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지수는 굉장히 좋은 지수입니다. 성성님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떨어져야 지금 1940포인트 오늘 아침에 떨어지면 1930인데 굉장히 좋은 지수고요.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주 피봇이 저점에 있다. 저도 주 피봇 저점 있다라는 거를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봤는데 주 피봇이 보통 이탈 있으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동참해가 매수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 지금 계좌들이 전부 여러분 보시면 15%에서 20% 물려 있을 겁니다. 우량주들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이번에 정석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석으로 움직였으니까 주식 자체가 이번에 주가의 하락에 여러분 보다시피 38%, 62%에서 정석률로 움직였습니다. 주식이 하락폭에 62% 반등하고 62%에서 38% 정석으로 엘리어트 파동 정석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요. 주가 자체가 분명히 반등 국면이 있다. 그리고 주가는 빠져봐야 빠질 여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주가는 1970, 80까지는 분명히 반등합니다. 제가 반등한다 걔가 반등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분명히 반등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주식을 꼭 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단 예외는 코스닥은 예외다. 코스닥은 반등 시 적극적으로 현금화 집중해야 되고 그 사이 조선이라든지 우량 전기전자 이런 주식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 외국인 기관 동향을 보면요. 어제 기관들과 외국인 인버스 사고 레버리지를 팔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레버리지가 살 때가 분명히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어제 공격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이 계속 원화 강세 때문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데 계속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의 평균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257 이하거든요. 257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252까지 가 떨어져 252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물리신 분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아직까지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옵션은 대안이 분명히 없습니다. 옵션은 이미 사전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고 옵션은 대안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선물은 지금 자세에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들이 선물이 너무 꼭지에 물렸죠. 우리 개인들은 뭐 선물이 엄청나게 꼭지에 물렸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선물이 평균 가격이 여러분 258입니다. 258에 우리 개인들이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버티면 분명히 그 자리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갖고 있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등의 국면이 많이 올 것이냐 적게 올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국면이 1975포인트까지는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여러분 75라면은 주가 자체가 꽤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매물대 하방 일탈이 있습니다. 매물대 중심선이 여러분 보다시피 1960과 1980과 2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의 매물대는 소화를 못 시키겠지만 1980까지는 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반등의 국면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 진정한 복지부동이란 건 뭐냐면 우량주 쪽으로 갈아타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저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상승할 때는 먹을지만 하락할 때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락할 때 여러분 선물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강의가 무료로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고요. 여러분 서울경제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 어버이날 선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서울경제와 청송촌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서 2시까지 선물 집중 강좌가 있습니다. 무료 강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청송촌님 신청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거다라고 하셨죠. 낙폭이 컸던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하자고 하셨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보유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도하시고 또 코덱스 레버리지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한가 예상 종목 살펴보기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빠졌죠. 5일 선수 더 멀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전망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지수 195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21선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의 5일선 회복이 단기적으로 우선시 돼야 하는 요인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5일선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 지지 라인이 1950포인트였기 때문에 195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애매하게 우리 시장의 연휴가 끝난 이후에 개장에 맞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다우지수와 함께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1950포인트가 일단 이탈이 되니까 거의 뭐 투매성 매도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저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양시장에서 연출이 됐었죠. 저도 사실 좀 오랜만에 그 두 시장 모두 이런 캔들이 나와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수부터 확인하고 종목별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장 시작부터는 조금씩 차분하게 시장을 좀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192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1885포인트에서
1885포인트에서 198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재차 2013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때 전저점, 그러니까 188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1913포인트에서 돌려 세우면서 재차 2013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쌍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수가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려면 전저점이죠. 1913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1920포인트 부근에서의 저점을 잡아줘야 사실상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구도를 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1차적으로 1950포인트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지지 여부는 1920포인트의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중요한 게 지금 변수로 꼽히는 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북한발 리스크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수는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크게 개인들이 요동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세른봉 형태의 캔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에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의 관망인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차라리 낙폭 과대 종목들이나 대형주보다는 재료성 매매에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가 좀 안정이 된다라면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 따라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좀 되다 보니까 재료성 종목들도 반짝하고 크게 연속적인 가격 레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종목들은 횡보 내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좀 나아졌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인트로메딕 같은 종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인트로메딕이나 타스닥컵 같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재차 지금 반등권에 들어오면서 두 종목 모두 좀 양호한 조정 후에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인트로메딕이 어제 하락장에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5일선에 대한 회복을 기대치를 높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손절이 항상 전저점이라는 것이겠죠. 지난번에 한번 이 종목을 매수에 들어갔다가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이 마이너스 2% 손절.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 빠르게 세른봉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오히려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할 때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했더라도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제같이 5월 2일에 저점이죠. 15,350원을 이탈하지 않고 15,400원에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플러스권에서 양봉 마감으로 하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300원 전저점에 대한 손절을 정하시고 이탈 여부를 좀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서 오늘 시가부터 15,500원 정도까지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다가 상승 시에는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시는 전략 그리고 16,700원 정도에서는 3% 이상부터는 자율적으로 수익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하락 후에 급반등 여부 관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파스타컴도 좀 마찬가지겠죠. 파스타컴 같은 경우에도 현재 61선 지지, 전저점 지지, 그러니까 중기쌍바닥 61선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오히려 죽이는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등을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중요시하게 하면서 손절을 칼같이 지켜야만이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과 익절 부분 중요시하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저점 이탈 여부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안랩도 어제 전저점을 100원 차이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료성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손절을 항상 쌍바닥 전저점 내지 15,400원 정도 최대 15,400원 정도로 잡고 매수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좋은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 지지가 확실한 종목군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낙폭가 대 저평가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바닥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낙폭과대된 종목군들을 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니다. 낙폭이 과대된 종목군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잘 판단하시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 메딕 그리고 안랩 이 두 종목들 위주로 전저점 여부, 이탈 여부 확인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지수가 어제 아랫꼬리가 없는 그런 음봉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저점 지지 1920선의 지지 여부 기억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급격히 빠진 만큼 오늘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중에서도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 관심을 두시고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 매물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